네, 두 번째 뉴스는 경제 뉴스입니다. 대단히 정말 보기 좋은 이재명 대통령 약 지금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장면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품성 이런 관점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근무하는 이제 하준경 경제수석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성장 이런 거 담당하고 있는 하준경 경제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예, 하준경 교수 그 경제수석과 또 관련해서도 아주 이 듣기 좋은 국민들에게 아주 흐뭇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역시 일반 그 언론들은 많이는 다루지 않고 조금 단신으로 다뤘고 뭐 유튜버들은 전혀 다루지도 않는 너무나 수준 높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이제 우리 청와대 하준경 교수 경제수석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뭐 했겠죠. 예. 근데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이제 본인의 지도 교수가 계시는데 그 교수님 성함이 미국 교수님 성함이 피터 하윗 교수입니다. 피터 하윗 교수. 뭔데? 뭐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터 하윗 경제학과 교수. 그분 누구다를 지금 아는 시청자가 계신다면 존경합니다. 네. 제 그 시청자 존경합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도 피터 하이 교수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짜 백이 이제 경제 전문가라면 특히 경제 성장, 특히 이그 슈페트의 혁신, 이노베이션,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뭐 이런 말은 다 알잖아. 혁신,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슈페트, 창조적 파괴, 이까지는 좀 식자들은 이제 좀 들어는 봤죠. 뭐 깊이 있게는 몰라도. 근데 이제 이 슈페트의 혁신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뭐 대한민국 딱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정말 혁신적인 나라잖아. 6.25 전쟁 때부터 막 눈만 뜨면 바뀌어. 발전해. 뭐 정치든 경제든. 이 혁신가들의 나라. 네. 이제 대한민국이 슈페트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자기 이론을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다라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슈페트라고 한다면 경제학에 있어서 슈페트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 활동한 분이지만 본래 태생은 이제 유럽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태생이고 근데 이제 독일 나치 히틀러 나치를 피해서 또 많은 천재적인 분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그 슈페트가 주로 활동했던 거는 2차 대전 전후입니다. 1900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가 케인즈가 활동했던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페트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경제를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도 다 죽었고 실물 경제는 다 죽었다. 코스피 도박판만 강남 부동산 도박판만 저렇게 부글부글 설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단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처방을 내놓은 게 케인즈죠. 케인즈식의 유효 수요 이론.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야 된다. 지금 뭐 수요가 없으니까 짜장면 집도 다 모든 데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want, 뭔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지. want는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돈이 없다 이거야. 돈이 가처분 소득이 없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오는 돈, 처분할 수 있는 돈, 이게 가처분 소득이죠. 이런 이제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또 뭐 저축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내가 가족들하고 외식도 할 수 있다, 뭐 잠깐 여행도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완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써야지 경제가 돈단 말이야. 그걸 케인즈가 유효 수요라고 했습니다. 유효 수요, effective demand. demand라는 욕구만 있으면 안 되고 want만으로는 경제는 죽는다. 돈을 써야 된다. effective demand. 그 유효 수요가 경제를 돌리는 원천적인 것인데,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 처방을 내놓은 게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위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허버댐도 만들고 수도 없이 많은 공장도 만들고 공공적인 여러 이제 그게 케인즈의 그 당시 처방이었죠. 대공황을 돌파하기 위한 유효 수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돈으로 지출할 수 있는 want, 수요. 지출이 안 되는 수요는 그냥 마음에 불과해.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또 그게 또 성공했고, 또 2차 대전이 터졌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케인즈 이론을 가장 잘 집행한 사람이에요. 예. 정부가 어떤 공공적인 사업을 벌여라. 그래서 정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줘라.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짜장면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어라. 그게 유효 수요를 만들어라. 예, 그러면 햄버거 집도 이제 매출이 증대되고, 그러면 햄버거 집 직원들도 월급 받아서 또 그렇게 유효 수요가 창출되고,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게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승수 효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려면 소비 성향이 높아야 되죠. 소비 성향이 높게 정부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하게 된다. 공장을 짓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이제는 팔리겠구나. 그런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 의욕을 고취시켜라. 그래야 거시경제적으로 전체의 이펙티브 디맨드, 이 총수요가, 유효 수요가 증대될 수 있고, 그러면 물건이 팔리고 경제는 돌아간다. 히틀러가 뭐 케인즈 이론을 공부를 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히틀러 밑에 참모들이 이제 케인즈 이론을 통달을 했지. 그래서 정부 지출을 일으킨 게 전쟁이죠, 전쟁. 히틀러는. 어쨌든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졌고, 미국은 또 유럽의 전쟁에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전쟁 수요, 유효 수요가 만들어지고 해서 대공황이 이제 일거에 그냥 해결되게 되는, 그건 이제 케인즈 이론. 워낙 극적이기도 하고, 지금도 모든 그 나라 경제 정책 당국자들은 케인지안들입니다. 왜?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그것을 해결을 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케인즈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어떤 해결 처방을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적 철학이죠. 슌페트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슌페트는 보다 더 장기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10년 후, 20년 후 이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슌페트의 혁신이,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된다. 창조적 파괴, 과거 거는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버 택시 이런 거. 기존의 택시들은 너무 구태의연해. 과거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우버 택시라든가 또는 숙박 같은 것도 뭐 과거의 모텔, 뭐 과거에는 여인숙, 여관, 모텔, 또 이제 고급 호텔, 뭐 이런 이제 그런 시스템 말고, 자기 집이 비어 있는데 언제든지 쓰라. 이런 뭐 새로운 완전히 사업적 숙박 그 시스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과거의 사업 시스템, 산업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 훨씬 더 값싸지만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파괴를 동반하지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결국은 파괴된 거기서 실업자도 나오겠지.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은 다 어떤 잘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슈페트식의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끝없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제가 성공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그런 혁신이 가능한 그리고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실업자나 도태되는 분들도 포용해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거를 가장 잘한 우리 현대에 가장 잘한 예를 든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IMF라는 국난이 터졌는데 단기적으로는 닷컴 경제, 인터넷 경제를 일으켜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케인즈적으로 그 어려웠던 IMF 때 수출을 증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슈페트식의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술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때 일으켜낸 게 IT 산업이죠. IT. 우리 젊은이들 이 머리 좋은 전 세계 IQ가 제일 높은 게 한국이다.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스 한번 쳐보세요. 매년 IQ 그 측정을 어디서 하더군요. 세계 어디 단체에서. 그게 뭐 100% 신뢰할 건 아닌데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뭐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키고 뭐 이런 나라가 좀 높게 나오고 또 IQ 테스트 그 이제 우리나라도 한 몇천 명이 했고 중국은 몇만 명 뭐 하고 일본도 뭐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인구 비례로 또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뭐 그 관심이 있는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높게 나오고 어쨌든 한국이 1등이야 IQ 2등이 일본 3등이 중국 약간 냄새가 나지 창의성은 별로 없는 네. 근데 어쨌든 머리 좋은 한국에 그 젊은 2030 젊은이들을 투자를 하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장기적인 기술 혁신을 만들어낸 게 IT입니다. IT.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보통신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다 지금 뭐 AI니 뭐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창조적 파괴, 혁신이죠. 슈페트.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케인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내놔야 된다. 이게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혁신의 성장 전략을 내놔야 된다. 이건데 지금 피터 하위 교수 얘기를 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위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 우리 경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하준경 교수다. 경제 수석이다. 근데 이 피터 하위 교수가 어떤 분이냐?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매년 발표하는 노벨상 맨 마지막 날 발표하는 게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이라는 게 이제 뭐 자연과학 쪽으로, 이과 쪽으로,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과 쪽으로 하면은 이제 평화상, 문학상, 우리 한강 작가,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이거든요. 노벨상은 1901년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노벨이 이제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가지고.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이 제일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60년대 말에 새로 만들어졌어. 나머지는 그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케인즈, 슈페트는 1930년, 40년대에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노벨 경제학상을 못 탔죠. 아담 스미도 당연히 못 탔지. 네, 뭐 데이비드 리카도, 칼 마르크스 다 1969년인가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매년 노벨 경제학상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1972년도에 이제 소위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하이에크를 모택동이가 폭경에 모셔가지고 미중 정상회담하고 모택동이가 아니고 그리고 1979년 이제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의 하이에크 교수를 모셔가지고 개혁 개방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죠. 하이에크의 위대한 제자가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네, 197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 뭐 대표적인 노벨 경제학상 하면은 그 다음에 위대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1984년도에 역시 시카고 학파 제임스 부캐넌 교수, 헌법과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정치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미국도 한국도 정치적 장사꾼에 불과한 자들이다. Political Entrepreneur.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가 부캐넌입니다. 시카고 학파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현대 경제학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천재가 루카스 교수죠. 루카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루카스 혁명. 역시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제 루카스 교수부터 혁신, 끝없는 기술 혁신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끝없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끝없이 성장을 담보해내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다. 이게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끝없이 경제가 성장되는 기술 혁신이 되는 미국이면 미국의 그런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미국의 개방적인 전 세계의 모든 인종, 인류, 색깔을 불문하고 똑똑한 놈은 미국에 다 와. 미국의 그게 힘이야. 이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 여기서 인적 자본, 그 개인에 대한 그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 그 젊은이들의 창의성을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금융적으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도 해서 미국이라는 혁신 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휴먼 캐피탈. 이걸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게 루카스 교수죠. 그 내생적 성장 이론. 그 루카스 교수의 그 이제 제자들, 소위 루카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계속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작년에도 역시 그 루카스 교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피터 하윗 교수입니다. 지금은 미국 브라운 대학교 계시는데 루카스의 이론적 제자입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이고 역시 이분도 역시 한국을 주목하였습니다. 한국같이 정말 끝없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의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이라는 어떤 정치, 경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 끝없는 창조적 파괴, 기술 혁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에 대해서 워낙 전 국민들이 그냥 관심이 많고 인적 자본,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혁신 이런 게 정말로 끝없이 활동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나라다. 그리고 북한하고 비교를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너무 폐쇄적이니까 끝이고 한국은 개방적인 수출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시스템이 포용적 시스템이 지금 발전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게 내생적 성장 이론 그리고 포용적 성장 이론입니다. 이제 그런 기업, 그런 슈페트식의 어떤 혁신이 수학적으로 경제 모델로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그것을 수학적 모델로 입증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작년에 탔죠. 누가? 피터 하윗 교수가.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방문했다. 한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근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예상을 했는지 몰라도 그 제자인 하준경 교수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또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터 하윗 교수가 청와대를 예방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런 저런 덕담을 나누었다.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지금 남아있는 이재명 정권 4년간의 어떤 경제에 어떤 정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장면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뭐 이건 깊이 있게 알아야지 뭐 하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내생적 성장 이론이 뭔지 엔도제너스 그로스 시오리가 뭔지 뭘 경제학을 꿰뚫고 있어야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한단 말이야. 뭐 루카스가 뭔지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루카스니 뭐 슌페튼이 다 이전에 이병철 TV 사이다에 경제 강의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방문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피터 하윗 교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청와대.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So I heard you 예, were 하준경 making 수석 fun of 스승님. Dr. Ha, who works for me. 예, 아주 제자를 우리 대한민국 국정 아주 영민한 So 제자다. thanks to you, since you have raised such a great student, he has been 아주 helping great the student였다. economy and the 네.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greatly.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어쨌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 And Dr. Ha is in charge of and he oversees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 believe that he is implementing the strategies that you have taught him. So he is we are trying to achieve growth, which is driven by innovation. 하준경이가 내 제자가 아주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And today, since you have graced us with your visit, I would look forward to some wise wisdom and advice from you on the strategy of Korea's economic future growth. 약간 늦긴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And although this is a bit belate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ce again. On 네, the 노벨상 Prize in Economics. 수상을 작년 11월 달이니까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정말 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저는 공화국당입니다. 공화국을 위하는 이병철 TV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을 싫어한다, 뭐 국민의힘을 뭐 혐오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이 공화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공화국 당이 제가 신봉하는 유일한 정당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가 추구하는 유일한 강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당의 어느 정파의 어떤 그런 두목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화국의 5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화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세계적인 이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모시고 이런 덕담, 환담을 나누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흐뭇하고 믿음직하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방송 올린 건 또 북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 가장 은밀한 장소인 그 중난하이에서 그런 또 정상회담을 했다. 이것도 어떤 국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흐뭇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감사합니다.